달걀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걀 한 개에만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들어있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달걀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옛날부터 계란은 영양식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습니다. 계란은 새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식재료로서 전 세계를 통틀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년에 약 9kg의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멕시코가 연간 409개로 압도적 1위이고 일본 337개, 콜롬비아 334개, 아르헨티나 298개, 미국 285개 등으로 남미국가가 많이 먹는 편입니다. 한국인은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약 268개의 계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계란은 매년 약 640억 kg 정도로, 이는 매년 약 1조 2천억 개 이상의 계란이 인간들의 뱃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식재료 중에 흔하게 먹는 달걀 섭취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달걀을 먹으면서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며 명확한 답을 제시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논문 등에서 달걀의 효능 및 권장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하루 3개 정도가 권장 섭취량입니다. 단, 최대로 먹는다면 건강한 성인 남성은 달걀 10개 정도가 가능하고 성인 여성은 달걀 8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달걀은 흔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계란 후라이나 삶은 달걀의 형태로 먹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형태로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이 권장하는 가장 좋은 달걀 요리법은 삶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은 달걀과 계란 후라이의 단백질과 칼로리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후라이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기 때문에 열량과 지방이 약간 더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한편 아이스크림이나 마요네즈에는 날 것 혹은 살짝만 익힌 형태의 달걀이 들어있는데 이런 제품을 고를 땐 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은 사지 말고 구입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하며 산란 후 28일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달걀은 찬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으면 싱싱하지만 표면으로 뜬다면 상한 것입니다. 만일 상한 달걀을 확인하게 되면 웬만하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달걀은 인류가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영양 공급원이고 공급량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영양소 또한 슈퍼푸드라고 부를 정도로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요리하기도 쉽고 요리 방법도 매우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달걀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단백질을 제공.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달걀을 통한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좋은 콜레스테롤을 향상 및 중성지방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하루에 3개 이상의 달걀을 먹는 사람에게서 증가합니다. 물론 이에 따라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질 단백질도 상승합니다. 그러나 HDL은 오히려 과다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처리를 위해 간으로 이동시키는 유용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LDL로 인한 나쁜 영향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때 콜레스테롤과 함께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측정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야 건강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특정 지방산이 풍부한 달걀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뇌출혈 위험 감소 및 심장 건강 증진.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은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나온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달걀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30% 낮았습니다. 달걀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병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도 체중 감량을 위해 고안된 달걀 식이요법을 한 후 심장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하루에 달걀 1개 정도를 먹은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거의 20% 낮았습니다. 네 번째, 눈 건강 향상 및 두뇌 건강 개선. 달걀 노른자에는 눈 건강에 중요한 두 가지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백내장이나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과 같은 안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들입니다. 하지만 달걀이 녹색 잎채소들보다 더 좋은 공급원입니다. 달걀에는 뇌의 회백질에 좋고 음식에서 얻기 힘든 비타민 D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대화하도록 돕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또한 뇌 발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면역 체계를 강화 및 스트레스 감소. 달걀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걀 한 개에만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들어있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달걀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미노산 중 라이신은 신경계에서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하여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달걀의 대표적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달걀은 매우 다양한 음식과 조합하여 먹을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달걀과 어울리는 음식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마토. 달걀에는 다른 영양소는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토마토에는 이런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달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항암 효과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열을 가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함께 익혀 먹는다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서 항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추. 달걀과 부추가 만나면 몸의 기혈을 풀어주며 통증을 개선시키고 신장을 튼튼히 해줍니다. 달걀이 풍부한 셀레늄과 비타민 B 성분은 신체 면역 체계를 지원해서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단호박. 단호박은 달걀에 풍부한 단백질이 체내 흡수를 도우며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이런 작용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불면증을 예방하는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호박의 풍부한 섬유소인 팩틴은 이뇨 작용을 도와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도울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호박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 달걀과 아보카도는 각각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함께 먹을 때 심혈관 건강에 좋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지 방산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치즈.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는 달걀과 함께 조리하면 맛이 풍부해지며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지방을 함유한 치즈를 선택하면 건강한 심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흔한 질환 중 하나인데요. 계란 알레르기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 곤란, 위장 문제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계란 섭취를 피하고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이외의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하루 계란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은 관련성이 없다. 미국 예일대 예방의학센터에서도 하루 2개의 달걀 섭취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달걀의 일부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달걀과 어울리는 음식 이외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유나 콩.
달걀과 두유는 단백질이 많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지만 달걀을 두유나 콩과 함께 먹으면 콩 속의 트립신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을 분해해 오히려 영양소를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큰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녹차와 홍차. 녹차나 홍차는 달걀과 함께 먹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차들에는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달걀과 함께 먹게 되면 달걀의 단백질이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으로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감. 달걀과 감을 함께 먹으면 가볍게는 식중독에 걸리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급성 염증 반응, 결석, 중풍 등의 발생 위험률을 높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흔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적당한 선을 넘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는 보약이 아닌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질과 몸 상태를 고려해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돈을 허비하지 말고 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달걀에 대한 정보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별하여 활용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식한 공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